네, 아, 그거 됐어요. 맞아요. 기록만 네. 누르면 되는 거구만. 네, 그것만 누르면 계속 되고 있어요. 땡큐. 지난번에 내가 했었는데 이거 저한테 가서 그냥 샘플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수다도 좀 우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히려 우리가 우아하게 하려 그러면 오히려 삑살이 나. 네, 우아하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합시다. 우리 7시가 돼서 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신순녀입니다. 근데 오늘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발표자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시니?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황미령 사장님, 임철매 사장님, 그리고 저였었는데 한 분도 안 들어오셨거든요. 일단 앞에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네요.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이렇게 세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아마 좀 있으면 들어오시겠죠. 우리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소화기계부터 해볼까요? 네, 소화기계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12지장이 소장이라 하더라고요. 소장에 들어간다 하고 그 다음에 맹장이 죄송해요. 여보세요? 있는 그대로 하자 그랬더니 너무 리얼하네. 죄송해요. 갑자기 차 빼달라고 전화 와가지고. 참 오류가 많이 나네요. 네. 차를 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니요. 얘기했어요. 앞에 차하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면서 좀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위에서는 소화액이 나오는데 어떤 소화액이 어떻게 나와서 저거 하는지 사실 기억은 잘 못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여기 인체나 양자 쪽으로 공부하다 보면 소화기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노경숙 사장님께 제가 급하게 SOS를 청해서 오늘 노경숙 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경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 음소거 되셨어요. 음소거 해줘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경숙입니다. 저도 앞에 공부했던 대본을 다 사무실에 놔놓고 온 바람에 뭐 컨닝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걸로만 급하게 SOS를 받아서 급하게 기억나는 걸로만 좀 설명을 할까 싶어요. 저 소화기계에 대해서 구강 인두 이런 거는 식도 여기까지는 간, 위, 십이지장 뭐 전부 다 이 앞에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한 거를 이제 기관계로 따져가지고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화가 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소화기계라고 소화기 계통 소화기 기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면은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구강에서부터 소화기계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봤으면은 우리도 공부를 안 해봤으면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음식이 들어가는 이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식도로 해서 위로 해서 이제 소장, 대장까지 다 연결이 돼서 항문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우리의 들어오는 입구부터 나가는 것까지가 전부 다 이제 소화기계로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구강에 이빨이 일단 들어가면은 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씹죠. 그것부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덩어리 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은 것을 잘게 치아가 잘 씹어줘야 되고 씹기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이 침이 있어야만이 이 씹은 것이 잘 반죽이 돼서 식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의 생성은 귀 밑에 있는 귀밑샘하고 턱 밑에 있는 턱밑샘하고 이 두 군데 샘에서부터 침이 나와요. 그래서 입이 말라서 침이 잘 안 나온 나이가 드시면은 입이 자꾸 말라서 입이 거칠거칠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해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 귀랑 목이랑 해서 턱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갈바닉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침이 잘 나온답니다. 물론 또 물도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물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물 먹는 게 겁난다라고 하시면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야만이 침샘이 잘 나와요. 침샘에서 침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치아가 반죽한 걸 씹은 거를 물이 들어가서 침이 들어가서 반죽이 돼요. 그래서 식도로 넘어가게 되죠. 이 식도에서부터 또 넘어가서 식도에서 막히면 우리가 헉헉거리면서 뭐가 막혔어 이러면서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씹어내야만이 하니까 치아가 튼튼해야만이 또 이게 잘 씹어내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치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치아 관리를 잘 하려면 우리 AP24를 잘 써야 되겠고요.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네. AP24를 써서 잇몸 관리,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야만이 이 치아 관리도 잘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이 치아에 칼슘이 다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가 치아가 흔들흔들 거리고 그럼 빼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런 지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되신 대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코티졸을 좀 많이 드셔서 그거를 잘 극복을 해내야만이 위에서도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위산 과다가 걸려요. 위산 과다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위산 과다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안 돼요.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과해지면은 병을 불러오니까 우리가 되신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내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다 싶으면은 코티졸을 좀 많이 드셔서 그걸 좀 견디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까지 내려가서 이 식도를 내려가면은 뜨거운 걸 먹으면은 목이 타는 듯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목이 식도가 지금 내려가면서 내 체온보다 더 뜨거운 게 들어가면은 목이 탄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식도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이제 위에 이제 들어가겠죠. 위에 들어가서 반죽을 하고 하는데 이 위가 위 자체에서 소화액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간 밑에 붙어 있는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췌장액이 나와요. 그것도 소화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서 소화가 되는 거지 위에서만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반죽을 하고 하는데 많은 이제 쓸개즙도 받고 췌장액도 받고 해서 반죽을 잘해서 내려가야지 되는데 위가 약하면은 반죽이 잘 안 돼요.
연동작용이 잘 안 된다 그러죠. 이 반죽이 잘 안 되면 또 어디에 부담을 먹냐. 자, 치아에서부터 반죽이 잘 안 되면은 위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위에서 연동작용을 잘못하면은 소장에서 또 부담을 느끼게 돼요. 소장에서 또 부담을 이게 연동작용이 잘 안 되면 대장이 또 연동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어요. 소화 기능이 다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씹기 먼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씹어줘라. 많이 씹어줘야만이 위가 부담 없이 연동작용을 하고 소장도 연동작용을 하고 대장도 연동작용을 하고 그래서 항문으로 잘 배출이 되고 또 흡수돼요. 소장에서도 몸으로 간으로 다시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도 또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몸은 다 연결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흡수가 될 때 소화가 잘 되고 아주 부드럽게 되면 흡수도 잘 되겠죠. 또 먹는 거를 내가 입맛이 원하는 걸 먹지 말고 내 몸이 원하는 걸 먹게 되면은 독소가 적기 때문에 다시 흡수가 될 때 독소가 적은 성분의 것이 내 몸속에 흡수가 되어서 다시 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이미 들어간 것이 너무나 독소가 많은 거를 먹었어. 그러면은 아무리 필터 역할을 해도 걸러낸다 해도 독소가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다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몸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원하는 걸 먹지 말고 몸이 원하는 제품을 먹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식품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내 몸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장에 굉장히 윤기가 많아요. 털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이. 대장 안에 소장이 꽉 주름으로 차여 있는데 이거를 펼치면은 그 주름 진 걸 쫙 펼치면은 얼마만한 크기냐.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양자할 때도 설명을 했거든요. 테니스 코트만하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주름으로 잡혀서 내 배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대장 안에 이렇게 곱게 주름이 잡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장의 길이는 소장 대장의 길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재면은 8m에서 9m 정도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쫙 펼쳤을 때는 소장의 길이를 쫙 폈을 때는 테니스 코트만 하다니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에요. 내가 느끼는 내 몸은 사실은 껍데기고 내 몸의 주인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내장들이 다 내 몸의 주인이에요. 나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잘 다스리면은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씹는 것부터 변을 보는 것까지 잘 우리가 조심해서 신경 써서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내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잘 모셨죠? 제가 공부한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봤더니 저는 위에서 소화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진짜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다가 SOS를 청했는데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황미령 사장님, 첫 순서로 황미령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기계 맞죠? 네, 안녕하세요. 스킨 스마트 안녕하세요. 황미령입니다. 끊겼나요? 아니요. 네. 네, 숙제 못한 학생인데 교실에 앉아있기 힘듭니다. 네, 굉장히 저는 제가 봤어요. 보고는 내가 봐야 되지 하고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에 사실 페이지가 많지 않아서 막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노경수사님 중요한 말씀도 다 놓쳐버리겠다 싶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그걸 들었고
일단은 저는 이제 혈류순환계를 보면 그냥 제가 그 순환기계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양자든지 아니면 경험담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양자를 하다 보면 혈류순환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방금도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말씀을 나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오메가3는 좀 필수로 좀 권해요. 아무리 내가 조금 몸이 좀 좋은 상태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식습관,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혈액 상태는 안 좋아요. 거기에다 스트레스까지 딱 받아버리면 이게 순환이 안 좋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조금 이제 몸이 좀 쉽게 좀 긴장된 상태가 좀 많고 경직이 되는데 그럼 아무리 저거 막 퍼먹고 해도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는 이 림프 같은 데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뾰루지가 항상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메타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참 현대인들한테는 큰 그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 못 다루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와.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은 필수인 것 같아요. 오메가3는 진짜 필수인 거고 그래서 그게는 뭐 타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전달할 때도 좀 타입 없이 좀 전달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스트레스 최대한 적게 받고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전에 숙제를 못한 학생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는데 그래도 실전에 강하시다 보니까 실전에서 있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도움이 되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 혈류순환계는 양작이 제일 첫 단추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 임설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지도 않고 몰랐어요, 저 발표인지. 오늘 큰일 났네 다들. 왜 이러십니까? 다른 분 혹시 읽으신 분 있나요? 저 이거 바꿀게요, 타격을. 이름을 혹시 발표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이러는 관계로 저도 오늘 사회를 보지만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부분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호흡기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저번에 폐에서도 배웠다시피 호흡기계는 기관과 기도의 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콧구멍도 두 개라고 합니다. 왜 두 개일까요? 여기에 두 개로 나뉜 비강을 지나면 길이가 하나로 합쳐져서 인두가 된대요. 여기 보면은 점막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비중격이라는 벽이 코 속을 좌우로 나누고 있고 입구인 콧구멍도 두 개다. 두 개로 나뉜 비강을 지나면 길이 하나로 합쳐져 인두가 된다. 인두는 음식물이 지나는 길인 소화관이기도 한데 식도와 호두로 갈라진다. 오늘 이 혈류순환계부터 호흡기계, 소화기계를 쭉 보면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소화기계를 거기만 제가 발표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읽으면서 이게 참 너무 연관이 많이 된다. 우리 인두를 지나서 식도를 갈 때 소화기계에서 보면은 인두에서 기도가 갈려지는데 기도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호흡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인두를 지나서 이게 식도를 갈 때 식도에서 음식물은 그냥 통과하는 기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이가 식도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식도가 없는데 이제 식도가 없으니까 수술을 위하고 이 위에
그 인두하고 이쪽에 이어주는 수술을 소장을 떼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노경숙 사장님께서 소장이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떼다가 수술을 하는데 거의 뭐 수술하자마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것도 확장 수술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애를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죽이는 거 아니냐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랬대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술을 한 부위가 세포가 죽은 세포래요. 그게 이렇게 그 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늘 늘려줘야 아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재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 부분을 이제 더 늘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우리 다음에 읽을 환자의 혁명에서 이게 이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왜 그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근데 그 수술을 두 번째 그 식도를 다시 잘라내고 있는 수술을 안 하고 아이가 지금 기적적으로 못 먹는 음식 없이 다 먹고 있거든요. 대신에 조금 그 씹는 그 속도가 느려요. 그래도 이 아이는 이제는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집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수술을 안 했다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수술하러 병원에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식도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이게 부분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오바돼서 참 시간이 살려줬네요, 우리를. 내일 내일 사회사 분이 카니 사장님이신데 아침에 또 연락이 오셨네요. 오늘 사정상 영상을 비디오를 켜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안내해달라고. 내일은 카니 사장님 사회로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발표하실 분들은 홍매 사장님, 송명혜 사장님, 카니 사장님 세 분이십니다. 내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신 이병진 사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리더 메시지 시간에 우리 다 혼나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폰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녹화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서 실험적으로 녹화하겠다 그랬더니 리얼하게 하자 그랬더니 진짜 리얼하게 방송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녹화가 된 것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카니 사장님이 요즘 아이들 방학이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오전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이제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빠짐없이 굿모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요즘 이제 관심사가 얼마나 이제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소변과 대변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술자리가 줄었어요. 술자리가 줄었고 먹는 음식에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몸에 해로울 것 같다라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좀 의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깨끗한 걸 느끼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아랍권들이 이제 되게 그러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1년 정도 뉴스캠 사업을 했을 때 거기 사람들 다 손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면 도저히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음식을 집어먹는 정도가 아니고 쪼물락쪼물락해요. 뭐 이렇게 우리를 치면 반찬하고 밥하고 막 섞는 거예요.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이렇게 입에 넣거든요. 그 쪼물락쪼물락하는 모습을 보면 음식 먹을 식욕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가늠을 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그래서 이 소화기에 넣게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서 음식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일견 우리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끔
너무나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화들짝 놀랄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식도가 데일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나 뭐 이런 게 안에 들어가서 위 식도에 들어가서도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서 굉장히 이 속이 뜨거워서 막 고통스러웠던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소화기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갔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뜨거운 음식이 들어갔을 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는 그래서 뜨겁지 않은 음식,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서 먹는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주장하는 얘기고 음식은 수저와 젓갈을 사용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즘 이제 제가 버릇이 됐거든요. 이게 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해로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좋은 역할만 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이런 버릇이 뭐 물론 그렇게 미리 전부터 그런 버릇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꼭 그런 버릇을 가지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역시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오늘 굉장히 리얼하게 이제 녹화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재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음성과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기록이 서로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날을 위하여 화이팅! 파이팅!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 녹화하고 있어서 말을 못 하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서 제일 길게 말했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준 사장님들 너무 감사해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왜 되는지 모르겠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